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지하철 승강장에서 보았던 처녀 귀신. 학교가 끝나고 나서였으니까 오후였던 것 같네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잠시 집에 들려 꽃단장을 하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여친을 만나면 뭘 먹을까 고민하던 저는 이상하게도 승강장에 저 말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확률인 거죠. 한참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한 저는 전철이 들어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더군요. 헤드라이트 위로 기관사님의 인형이 보이는데 정작 기관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철에는 앞뒤로 기관실이 두 개니까 뒤에 기관사분이 운전하시는 거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인형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은 기관사님이 아니었습니다.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여성분. 혹시 기관사가 긴 생머리의 여성분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신다면 글쎄요. 긴 생머리의 기관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그분이 앞을 바라보면서 오른쪽으로 45도 기울어진 채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다 더욱더 무서웠던 것은 긴 생머리가 땅을 향해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몸과 같은 방향으로 비스듬히 늘어져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귓볕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철이 들어오는 쪽 끝에 서 있었던 저는 기관실이 있던 다른 쪽 끝을 보면서 발을 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는데 아무도 내리지 않더군요. 이때쯤 저는 반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다 개소리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일단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전철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저는 살짝 눈을 떠보았습니다. 역을 떠나는 전철의 뒤 기관실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이때 또 한번 쥐뼛했던 것 같습니다. 전철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옆에 있던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저 말고 아무도 없던 승강장에 청소 아주머니가 들어오시더군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에 청소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제 시선을 느끼셨던 건지 저를 보고 제 쪽으로 다가오시더군요. 근데 제가 안도감을 느끼고 있을 새도 없이 아주머니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도 봤구나. 이때 뒷골이 땡겨서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평생 기절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게 기절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께선 저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보기 힘든 구경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승강장에 사람이 본인 말고 아무도 없을 때나 볼 수 있다나요. 본인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시각에 청소를 하다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날 전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데이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말이죠. 여기까지가 제가 본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되도록이면 버스를 애용한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를 노리는 귀신을 어머니가 칼을 들고 쫓아냈다. 그날따라 어깨가 무겁고 몸이 너무 좋지 않았다. 강의가 끝나면 보통 친구 녀석들과 술 마시고 놀곤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집으로 곧장 가는 버스를 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내가 오자마자 손을 덥석 잡고선 빨리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셨다. 왜 그러냐고 하니 그냥 잠자코 들어오라며 손을 잡아 끌었다. 내 방에 들어와선 오늘 별일 없으셨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난 웃으면서 별일은 무슨 별일.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몸이 좀 피곤하네. 어머니는 그러면 빨리 편히 자거라 하셨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낮잠을 잠시 잤는데 마당 밖의 담벼락에서 어떤 처녀가 담에 매달려서 머리를 내밀고 내 방 쪽을 쳐다보고 있더란다. 꿈에서 어머니는 그게 처녀 귀신이라고 느끼셨다고 한다. 그 처녀 귀신이 담벼락에 딱 붙어서 머리를 내밀고 내 방을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하고선 어머니는 욕을 하면서 마당 쪽으로 뛰쳐나가서 그 귀신을 쳐다보면서 빨리 가라며 욕을 계속하셨다. 그 처녀는 어머니를 힐끔 쳐다보더니 무서운 미소를 지으면서 담벼락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선 잠이 깨셨다. 난 원래 성격이 그런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냥 웃고 넘겼다. 그런데 그날 밤 오후부터 자던 나는 밤에 잠이 깨었다. 그런데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깨어나기가 힘들었다. 겨우 힘겹게 일어나선 물 한 잔 들이키고 방문을 열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주방으로 가는 도중 현관 옆을 지나는 순간 깜짝 놀랬다. 현관 앞에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것이다. 너무 놀라서 문틈으로 살짝 바라보니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서 담벼락 쪽을 노려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래요? 왜 그러고 있어요? 라고 몇 차례 흔들며 부르자 갑자기 나를 확 밀치고 주방으로 뛰어들어가선 손에 칼을 들고 나오셨다. 칼을 들고 담벼락 쪽으로 뛰어가셨고 매년은 내가 오늘 죽인다. 당장 꺼지지 못해. 라며 욕을 하면서 뛰어갔다. 담벼락에서 시선을 떼신 어머니는 대문 쪽으로 가셔서 대문을 열고 밖에 골목길 양옆을 이리저리 보시더니 문을 닫고 들어오셨다. 도대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는 내게 그 귀신년이 자꾸 얼씬거려서 그래. 나쁜 년 이라면서 들어자고 하셨다. 평소에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지만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나는 걱정되기도 하고 상황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날 밤 어머니는 내 방에 부엌 칼을 들고 들어오셔서 말했다. 오늘 이거 물고 있어라. 해 뜰 때까지만. 골목길에서 담벼락 위로 얼굴 내밀고 자꾸 네 방 쪽을 쳐다본다. 어젯밤엔 담벼락을 기어 오르더니 마당으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칼 들고 쪼졌더니 스물스물 기어서 깔깔깔 웃으면서 담벼락 타고 골목길로 나가더라. 난 갑자기 몸이 너무 아프고 무거워진 것도 이상했고 어머니 행동도 이상해서 일단 알겠노라며 칼을 두고 나가시라고 했다. 싫긴 했지만 칼을 물었다.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칼을 물고 있으니 몸의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았다.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어머니가 삼계탕을 해서 먹으라고 가져다 주셨다. 이상하게 몸도 가뿐하고 해서 어젠 별일 없었어요? 라고 하니 이제 괜찮다. 내가 어젯밤에 또 다시 마당까지 기어들어온 그년을 칼 들고 집 밖에까지 쫓았다. 골목길에서 오른쪽으로 깔깔거리면서 도망치길래 다시는 오지 마라고 쌍욕을 하고 보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셨다. 이상하게 더 무서웠던 것. 그 다음날 동네 아저씨가 급사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